10분 할 차례죠. 조건에 관해서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자 일단 문장 보고 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이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 기대권이라 그래요. 기대권이라 하기도 하고 조건부 권리, 자 이런 것인데요. 이건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할 수 없다 해놨는데, 처분도 되고 상속도 되고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도 돼요. 요 네 글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게 담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가지 글자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된 걸 뭐라 하죠?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해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틀린 거죠.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이게 처음부터 유효다 뜻이에요. 시험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2번 지문이. 그 다음 3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받게 될 사람, 이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켰다 하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4번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다. 민법에서 불법적이다 하면 반사회적이다 이 뜻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줄이면 불법 조건 이렇게 말해요. 같은 거예요. 조건이 불법적이어서 무효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분리 못합니다. 5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냐? 의제라는 단어가 간주하고 같은 말이고요. 한글로는 본다는 뜻이에요. 의제, 간주,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요 문장이 대부분 판결문이에요. 요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주 나와요. 여기. 물론 이 문제 답도 5번이 답이고요. 요거는 대부분 판례 지문이에요. 이거 그대로 읽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기한.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걸 뜻합니다.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걸 기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자, 틀린 것. 시기, 시작하는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조문 그대로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 효력이 잃는다. 이게 시기, 종기 뜻이죠. 기한 도래 효과는 도래한 때부터다. 특약으로 소급해도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한은 소급이 안 돼요. 기한은 소급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조건도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소급 가능해요. 특약으로. 이건 소급이 안 돼요. 기한은. 이 두 개가 가끔 거론되는 자리죠. 디귿 틀린 거예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맞고요. 변제 기전에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라고 했잖아. 왜 지금 달라 하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이때는 기한이익 상실. 맞습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멸실, 훼손시켰다. 뭐 손상, 멸실, 훼손 거의 같은 말이죠.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해요. 맞는 말이고요. 기한부 권리도 기대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담보 제공, 상속 가능합니다. 양도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처분, 보존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협은 어디가 틀리는가 하면 간주가 틀렸어요. 추정이에요. 추정한다 해야 돼요. 요 마지막 지문이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 추정하고 간주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저거는 승용차고 저건 트럭이다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모양새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추정은 반대 증거 나타나기 전까지, 제출 전까지만 일단 진실한 것으로 법률상 취급하는 거예요. 반대 증거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주 이것은 본다라고 되어 있는 법 조문은 반대 증거 나와가지고 안 뒤집혀져요. 분명히 반대 증거 있는데도 안 뒤집혀져요. 언제 뒤집어지는가? 그래도 강하게 진실이다라고 추정되다가 인정되고 오다가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뒤집어져요. 확정 판결로 번복이 된단 말이죠. 굉장히 강한 거지 이거는. 사례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10년 전에 가출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재산이 많아요. 이 상속 문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배우자가 있다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노 이거죠. 그래서 실종선고 제도가 있어요.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해가지고 법관이 실종자로 선고를 딱 내리면 일반 실종은 사라진 날로부터 5년 지난 날 딱 사망한 걸로 간주해요. 비행기나 선박, 전쟁 같은 경우에는 최후 소식일로부터 1년 지나면 사망한 걸로 해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5년 지났어요. 살아서 번쩍번쩍 왔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뒤집어지느냐? 안 뒤집어져요. 사람이 살아와도 안 뒤집어져요. 그럼 언제 뒤집어지는가? 취소 선고를 내려야 돼요. 또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간주예요. 간주.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딱 돼 있어요. 요거는 실종제도는 중개사 시험 대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본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요거는 추정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등기 추정력도 가장 많이 들은 거고 점유의 추정력도 가장 많이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민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 단어가 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비협. 간주 탁 바꿔놓으면 틀린 거예요. 간주를 또 추정한다 해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민법에서 법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
12번 기한 옳은 것. 임대인 갑이 사망할 때까지 라고 임대차 기간 정했다. 갑이 사망할 때까지 하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갑이 사망할지 불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기한이에요. 기한인데 몇 월 며칠 같으면 확정이죠. 이건 사망은 내일 할지 오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확정이라. 불확실이 아니고 불확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한데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별것 아닌데요. 기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확실. 같은 말이에요. 확실히 기한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평생 안 까먹습니다. 대충 외워놓으면 네 그게 그거 같고 또 헷갈리고 볼 때마다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사망할 때까지 하면 불확정 기한부 임대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했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기한이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 틀렸죠? 추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한이 이익 상실 특약은 상실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3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인데요. 1년 동안 기한을 줄게 했는데 중간에 뭐 위반해버리면 중간쯤에 위반해버리면 너 당장 갚아야 돼. 이게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위반해도 채권자가 그때 청구하면 갚으면 되고 1년 후까지 갔다가 청구하면 그때 갚으면 돼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죠. 다만 채권자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는 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하면 채권자가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렸다가 연체가 되고 아니 되고 하거든요. 거기 차이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봄이 추정함이 타당하다. 본다 하면 안 되고 추정하다. 추정한다. 말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갚을게 해도 돼요. 다만 남은 기간 이자는 보태서 줘야 돼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돼요. 물어내면 되는 거죠.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든 채무를 이행한다. 이렇든 저렇든 채무는 이행해야 되죠. 채무 이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든 저렇든 갚기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확실합니까? 채무 이행이 불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조건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이게 문장의 포인트를 이렇든 저렇든 채무는 이행해야 돼. 거기 주세요. 그러면 기한이에요. 틀림없이 갚아야 되니까. 안 갚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고 갚아야 한다. 이렇든 이래도 갚아야 돼. 저래도 갚아야 되는데 탈려. 그거는 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투가 여러분 이런 건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운 겁니다. 지금 12번 이런 거는 기한 공부 안 해놓으면 못 풉니다. 사실은요. 진짜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번의 마지막 문장 뭐라고 해놨습니까? 불확정 기한 찾았나요? 오케이. 그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불확정 기한 대신에 정지조건보다 뭐 해지조건보다 아무거나 적어놔도 상관없거든요. 수험생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12번 문제 이런 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기한이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조건 쪽이 더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기한 하나 툭 낼 수 있다 이렇게. 자, 13번 기한 옳은 것.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 특약 나오면 위반했을 때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갚아야 돼. 그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특약 사유 발생하면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형성권 요거란 말이에요.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요거는 채권자가 청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 통지 없이 즉시, 이거는 반대로 적어놨네요. 이게 2번이 정지조건부 특약이에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1번, 2번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바꿔서, 제목 바꿔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불분명하면 어느 걸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정지가 아니고 형성권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당사자가 특약 정향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 이행해야 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할 의무가 없다. 자, 이것은 발생하면 이행해야 되고 발생 안 하면 이행 안 해도 되죠. 그게 포인트라고요. 사유가 발생하면 갚아야 되고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안 갚아도 되죠. 사유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하지. 요걸 포인트, 그 문장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조건이지, 조건. 기한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말 이해됩니까, 요거? 요것만 안 놓치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면 이게 그 말 같고 저게 그 말 같아가지고 내 보고 나면 신기질 난다. 그죠?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거는 불확정 기한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13번 이것도.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 언더라인 뭐로 정했다고요? 이행기한으로 정했잖아요. 조건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 이행기한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한다. 그 말 언더라인 하시면 되면 그럼 이거는 틀림없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갚아야 되니까. 그럼 뭡니까?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여러분이 4번하고 5번 이 13번 이 문제 괜찮아요. 1번 지문은 뭐였습니까?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형성권적이고 2번은 당연히 생긴다. 통지 없이 즉시 효력 생긴다. 이게 바로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 특약이고 3번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되시나요?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4번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5번은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해설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14번 조건과 기한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내는 거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소유권이 언제 매수인한테 넘어갑니까? 대금 완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 그게 돈 다 내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니까 해제 조건 봅니까? 정지 조건 봅니까? 정지 조건 봅니다. 해제 조건보다 해제 조건이다. 그게 틀린 거죠. 자, 2번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게 틀렸죠. 추정이. 그 다음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 처분, 담보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조건만 분리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했을 때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법 조문 그대로. 자, 15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처분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야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자, 여기 이제 불능도 한번 봅시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예요. 불능 조건이, 이건 불정무 기억하라 했잖아요.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두 개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잘 뒤집어서 잘 돼요. 4번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가 틀린 거죠. 전부가 무효예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금방 봤던 지문 아닙니까? 그럼 이건 기한이란 말이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다 도래한 걸로 돼요. 이행기한 잡았을 때. 자, 16번. 조건과 기한 같이 냈죠. 역시 23회 때 문제네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일반 규정에 처분, 담보를 할 수도 있다.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답이 1번에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참 편해요. 이게 마치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시험 다 쳤거든요. 정도 들고 다닙니다. 하도 무거워서 집에 빼놨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이 조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죠.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 기성조건이네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가 틀렸네요. 불법 조건이 붙었으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고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형성으로 바꿔야 되죠. 몇 번 보다 보면 그 내용이에요. 다만 주의할 게 있죠. 아까 조건인지 기한인지 그거 딱 구분하는 몇 가지. 조건이 성취된 것을 의제되는 시점,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 판결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 요거 법 조문이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지조건 어디 가세요? 여기서. 여기 있네요. 기승조건. 늘 시험 나오는 거거든. 자, 17번 봅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취되면 효력 생긴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해제조건이거든요.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틀렸죠. 채무자. 이것도 기출이에요. 기출.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 처분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 기성조건이에요.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무효다. 맞잖아요.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다 하면 소신껏 딱 답을 짓고 넘어가면 시간 밀리는 거 좀 막을 수 있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소급하자 했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럼 소급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성취된 때다 하니까 틀렸죠. 그 의사에 의한다. 법 전문이 더 짧게 나와 있어요. 다 지금 기출들입니다. 18번은 간편 기출이네요. 비슷합니다. 보십시다. 옳은 것.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입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효력이 중요합니다.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불확실. 그래서 이 문장은 효력 하나 하고 불확실, 그 두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성립하면 틀리고 확실해도 틀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조건 뜻이거든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맞고요. 법률행위 당시
지금 1번에 확실하니까 틀렸죠. 불확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잖아요. 불능.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끝. 이렇게 하는 거죠. 1번이 어디가 틀렸다고요? 확실히 틀렸죠. 불확실. 불자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은 불확실하다. 단독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이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어요. 있다 해야 되고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특약으로 소급 가능합니다. 종기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을 잃는다 해야죠. 생긴다가 아니고 잃는다. 자, 19번. 원칙 19번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모르면 못 풀거든요. 소급표가 민법에서 중요해요. 소급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인정되지 않는 것 했는데 해제는 소급표가 인정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지는요. 해지는 다음 달 초에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산할게요.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소급표가 아니고 장래효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해지가 답입니다. 무권대리행위 추인, 이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띄고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 추인. 자, 리얼 이거 주의해야 돼요.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했잖아요. 이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내는 거거든요. 리얼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추인. 그때부터 확정 유효. 이 두 가지 세트로 시험 낸 적이 있다니까요. 소급표 없는 것. 원칙 소급표 없는 것. 그 다음에 취소는 소급표 있잖아요. 해제,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취소 이것들은 소급표가 다 있습니다. 기한 도래한 때부터잖아요. 기한은 소급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섞어서. 그래서 리얼, 비협이 소급이 안 되는, 오른쪽에 세 개가 소급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왼쪽은 소급이 되고요. 이 정도 19문제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도 잘 안 나오는 자리인데. 자, 페이지 넘기시면 물권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14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오. 자, 1번 볼게요. 물권의 객체. 객체는 대상을 뜻해요. 대상. 물권의 객체 원칙 뭡니까?
물건의 객체가 뭐라고요? 물건. 현존 특정의 독립된 물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재산권. 권리도 되거든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도 되는 거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물건에 한한다, 다른 건 없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물권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짧게 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채권은 뭡니까? 채권이 뭐라고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물권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 보세요. 물건의 객체가 뭐예요? 물건. 채권의 객체는 뭘까요? 여기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청구권의 청구 대상, 이행 행위, 이행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약속한 거 지켜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물권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물건에 대한 거예요.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죠. 이 세상은 물건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물건에 대한 관계가 물권이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가 채권 관계예요. 법적으로는, 민법에서는. 자, 1번 봅니다. 틀린 거.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 특정 독립 물건이다. 맞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2번에 토지 일필지 어떻게 특정해요? 지적도상의 경계입니다. 도면상의 경계, 지적도상의,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 지적 측량해서 등록해 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 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꼭 가장 기본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 맞습니다. 도면상 경계로 확정된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 성립할 때 공장 안에 있는 목록 작성해 가지고 저당 설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헌거를 색으로 바꾸어도 그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여전히 전체로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성물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 상실한다. 이 틀린 거예요. 물건이 교체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특정성이. 예컨대 사육하는 돼지 출하하고 반입하고 해도 그 우리에 있는 건 전부 이런 식으로 항상 뱀장어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 전체 이렇게 담보 제공하면 내다 팔 수도 있고 새끼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그 장소에 있는 것 전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성 상실한다가 틀린 말이에요. 전체로서 하나다.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된다. 유지. 자, 2번 물권의 객체. 수목의 집단 두 그루 이상 나무는 명인방법 갖추면, 명인방법 갖췄을 때는 소유권은 돼요. 소유권. 울타리 쳐서 목찰 뭐 표시를 붙여 놓는 건데, 이건 소유권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저당이 안 돼. 이거는 소유권은 되고 저당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등기된 수목들은 둘 다 됩니다. 소유권도 되고 저당도 되고. 예. 소유권 저당권 둘 다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분양권은 채권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채권이에요. 3번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경작자 것이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일필지 일부 점유 시효 취득은 되는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돼요. 왜? 일부는 처음부터 등기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돼요. 이게 점유 취득 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돼요. 토지 일부. 이 두 번째 이 단어가 시험에 별로 안 나왔어요. 내만 또 한데 왜 안 내는지 몰라요. 그냥 뭐 책에 있는 것만 내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자, 3번. 일물일권지.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둘 이상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일물일권. 한 물건의 소유권 하나다. 이 뜻이잖아요. 틀린 것. 물건의 일부, 다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하나에 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 인정할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저당 목적물 될 수 있다. 틀렸죠. 명인 방법은 저당이 안 돼요. 지역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부에 가능하다. 맞고요. 5번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일부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주의해야 돼요. 저당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됩니다. 전체에 해야 돼요. 지분에는 되거든요. 근데 물건의 일부에는 안 돼요. 그게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 못 해요. 부동산 전부에 하든지 공유 지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자, 4번. 물건 틀린 것. 토지 일부 점유 시효 취득 됩니다. 맞습니다. 일동의 건물 일부, 이 문장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 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구분 소유권 객체잖아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 아파트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뜻하잖아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추면 됩니다. 독립 소유권 되고요. 타인 토지 위에 재배한 쪽파 매수했습니다. 경작자 기준이 아니고 지금 새로 산 사람이에요. 새로 산 사람은 명인 방법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중으로 양도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명인 방법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추지 않은 경우에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내겠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경작을 했다.
명인방법 갖추든 안 갖추든 경작자 겁니다. 그래서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5번. 5번이 틀린 거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물건이 아닌 것.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물건을 하루 종일 1년 내에 공부해놓고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물건, 채권 내가 금방 비교했잖아요. 자, 온천권은 물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권리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온천수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가.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한 저당권. 물건인 거 아시겠죠? 특수한 저당 물건인데 담보물, 특수한 담보물건. 사도통행권 인정 안 합니다. 남의 땅 단일 권리. 상대방이 묵인해서 그런 거지 배타적으로 단일 권리 있는 거 아니다. 공원 이용권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이용권. 배타적 공원 이용권 없는 겁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조당은 물건이고요. 유치권도 물건인 거 아시죠? 환매권. 돈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 넘겨놨다가 갚으면서 다시 찾을게. 그 특약이거든요.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환매 등기해두면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은 등기하면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입니다. 효력 아니고 대항력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권.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다 시험 냈던 것들이잖아요. 이거요. 기역, 티귿, 리얼, 시읒, 지읒.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6번 물권 옳은 곳.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전부 본권입니다. 본권 아닌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점유권 빼고는 전부 본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 점유권 이외의 물권은 다 본권이에요. 본권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렇죠.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도둑은 점유권은 있어도 본권은 없다. 도둑. 온천권 물권 아니고요. 사도통행권 인정 안 한다 그랬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이거 배타적 권리로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물권 인정 안 하는 겁니다가 맞잖아요. 예, 그렇게 문장을 부정문으로 적어 놓은 거죠.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 반응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서도록 연습하십시오. 우리 집 사람이 미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지금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죠. 뭐를 해야 돼요?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경질 나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주말에 낮에 일이 있으신 분은 주말에 꼭 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말을 다른 데 할애하면 안 돼요. 추석에 밥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술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요.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7월 금방 갚습니다. 내일 오나 비 오나 마나 하면 이제 7월달 갚고 없다니까. 그럼 8월달부터 몇 개월 세 봅시다. 8월, 9월, 10월 끝에 하잖아요. 시험 치지 않아요. 세계가 안 접어진다니까 이제 벌써. 금방이라니까. 지금 이 3개월이 제일 중요한. 곰이 웅녀됐잖아요. 며칠 동안 또 구리에 서세요. 지금 거의 100일 며칠, 100 며칠 좀 남았을 거야 아마. 오늘 쑥하고 마늘 사들고 들어가세요. 진짜 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짧은 분량을 많이 보라고요. 반복해서 많은 걸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나씩 봐야 돼.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분량을 작게 정하라.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 공부하는 기술이거든요. 분량을 적게 정하라고요. 많이 정해가지고 지가 못 이기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맨날 지가 지한테 지지 말라. 작게 정해놓고 그걸 이겨내라고 항상. 그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꾸 자신감 생기거든. 해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내일 하지 뭐 이 생각 먹지 마세요. 내일 하지 뭐 해가 내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왜? 내일 것도 못 하는데 어제 거 한다고. 그럼 또 내일 되잖아요. 자꾸 밀린다니까. 결국은 내일 거는 못 합니다. 시험 다음 날 내일 거 한다니까. 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맞아. 7번 하나만 더 보고요. 권리 순위 봅시다. 자,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하고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거든요. 제한 물권하고 충돌하면, 경합하면 먼저 성립한 게 이긴다. 되시나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요, 경합하면 누가 이겨요? 원칙 예외를 써먹어야 돼요. 물권이 원칙적으로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다. 되시나요? 그러면 먼저 성립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채권 중에서도 다른 담보 물건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 이게 어떤 게 있나요? 선순위보다 먼저 우선하는 거. 최우선. 자, 이런 부분들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 들어올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 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먼저 성립하면 우선한다. 맞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 1번 저당, 2번 지상. 저당권 실행됐다. 경매가 되면 후순위 지상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멸해요. 맞습니다.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본등기한 때 순위가 정해집니까? 가등기한 시점 순위 결정합니까? 가등기 시점 순위가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압류 후 후순위 저당이 등기됐다. 자, 이건 이 뜻이에요.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등기부에.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는 채권이고 요거는 물권이에요. 그래도 채권은 물권에 우선 못해요. 그래서 동순위예요. 동순위. 순위가 같습니다. 비례배당입니다. 한번 시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우열이 없다가 맞는 말이에요. 동순위니까. 동순위라는 말을 뜻을 알아야 우열이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번에.
동일 부동산의 1번 저당 전세권, 2번 저당, 이 말은 1번 저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2번 저당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등기부의 3번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2번 저당권이 경매 들어오면, 후순위가 경매 들어오면 1번 저당부터 없어지거든요. 중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다 소멸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과 가압류는 무조건 다 죽어요. 전부 다 소멸이에요. 배당 순위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받아요.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가 틀린 말. 전세권은 1번 일대 문제예요.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되나요? 이때 후순위가 경매 들어왔을 때 이 사람 원칙적으로 소멸 안 하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되시나요? 이게 중요하다. 가운데 끼어 있는 건 무조건 죽어요. 자기가 경매 신청해도 언제든지 소멸해요. 돈 받고 나가겠다 뜻이니까. 자, 조금 있다가 7번 보도록. 8번.